제가 준비한 내용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의 혁신적 접근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먼저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그 샤이니 오브젝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막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멀리에 굉장히 새롭고 매력적이고 트렌디한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집중하고 하는 현상을 이제 이런 샤이니 오브젝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생성형 AI의 어떤 현재 상태와 좀 유사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1년 반, 한 2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뭐 관심과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생성형 AI라는 이제 그런 이제 화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실제 기업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뭐 ROI라든지 비즈니스 혁신,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를 어떤 식으로 현재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이제 생성형 AI라고 한다면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우리 업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유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LM의 이제 모델을 바로 활용하는 걸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그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제너럴한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LLM에 대한 그 답변을 우리 이제 기업에 맞는 입장으로 더 향상을 시킨다는 관점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나오는 방법론이 이제 그 프롬프트죠. 프롬프트를 좀 더 개선해서 우리가 좀 더 정교한 질문을 해서 정교한 답변을 받는 방법인데, 기업의 관점에서는 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답변은 사실은 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 기업의 내부 정보나 우리 고객을 위한 답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터넷 기반의 답변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LLM을 적용을 한다면 가장 많이 이제 현재 접근이 되고 있는 게 레그라고 하는 이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레그는 이제 먼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다양한 문서 정보들을 이제 벡터 DB라는 데 넣어서 뭔가 이제 검색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LLM을 먼저 뒤지는 게 아니라 검색 시스템을 먼저 뒤지게 되죠. 그래서 검색을 해서 그 질문에 이제 어떤 답이 들어있을 만한 문장을 찾아서 그 찾은 문장을 다시 LLM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LLM이 하는 역할은 단지 찾아진 문서에 대해서 이쁘게 말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LLM이 되는데, RAG가 이제 실제 많은 이제 그 적용을 이제 받게 된 이유가 실제 만들어지는 이제 결과에 대한 할루시네이션, 환각 효과 이런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 우리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보, 데이터 기반의 답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RAG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RAG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문서를 요약해 주는 정도의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좀 더 혁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계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접근 방법이 파인 튜닝입니다. 파인 튜닝은 뭐 아마 아시다시피 LLM 모델에 우리의 어떤 기업의 정보를 직접 이제 학습을 시켜서 LLM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추론 능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다른 차원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게 이제 파인 튜닝이죠. 그래서 LLM이 이제 어떤 맥락이나 추론 기반의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인터넷 고객의 불만 유형에 대한 뭐 원인 및 대응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한번 알려줘 뭐 이런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방법론들이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할 때 LLM의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다 활용을 할까,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LLM을 적용하고자 하는 유스 케이스가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검색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고도화한다든지 챗봇을 고도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마케팅으로 뭐 개인화된 문서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뭐 생성형 AI가 잘하는 뭐 코딩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몇몇의 유스 케이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지 않고 거기에 따른 ROI가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 이런 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 최근에 가트너에서 이런 이제 그 생성형 AI 모델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하기 어려운 것들을 좀 분류한 이런 그 자료를 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상단에 로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생성형 AI가 잘 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요.
하단에 이제 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생성형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밑에 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콘텐츠 생성이죠, 그렇죠? 뭐 텍스트를 만들거나 이미지, 비디오를 만드는 부분은 뭐 굉장히 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대화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어시스턴트나 챗봇 이런 데 활용되는 부분들은 너무나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상단에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을 보시게 되면은 프리딕션이나 포캐스팅,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AI 영역이죠, 그렇죠?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 업무를 최적화하거나 예측하는 부분인데, 오른쪽 이제 유스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리스크를 예측한다든지 고객의 이탈을 예측한다든지 뭐 생산이나 세일즈 이런 것들을 포캐스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AI 영역은 사실 LLM이 그대로 이제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고요. 디시전 인텔리전스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인데, 기업의 의사결정의 핵심은 사실 복잡한 비즈니스 룰과 다양한 어떤 AI를 접목하는 그런 데 있다고 본다면, 역시 그런 LLM 모델이 우리 회사의 복잡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라 룰을 이해해서 답변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그런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이제 전통적인 통계 분석 영역도 일부는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가트너의 이제 그 자료의 내용인데, 이 내용의 문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기업이 생성형 AI를 접목하는 이제 도입하는 관점에서 생성형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문서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생성형 AI라는 거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이런 일반적인 AI가 잘 해왔 수 있었던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업무 혁신이나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위에 있는 전통적인 AI와 밑에 있는 생성형 AI가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 얼마든지 서로 접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세 번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 여러분들의 복잡한 비즈니스 업무에 이런 AI를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생성형 AI와 기존의 AI를 그 접목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떤 초이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를 접목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나 범위가 훨씬 확장이 될 수 있고 ROI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문서의 이제 어떤 그 결론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기존의 AI와 생성형 AI가 어떤 식으로 접목이 가능할지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게 생성형 AI의 어떤 그런 영역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활용하고 계신 AI 또는 AI 기반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신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접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기존의 AI 영역에서 이제 어떤 생성형 AI에 필요한 어떤 이제 우리가 정보를 주기 전에 데이터를 사전에 필터링하거나 분류를 해주면 우리가 생성형 AI에 대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드는 뭐 그런 토큰 비용이나 GPU, 뭐 인프라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분류해서 제공함으로써 어떤 정확도 이런 걸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더 본질적으로는 이런 기존의 AI가 했던 이런 분석의 결과를 이제 생성형 AI에 전달을 해서 생성형 AI가 단순히 언어 기반의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이런 AI가 분석을 만들었던 그 결과 기반의 더 똑똑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데 접목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기존의 생성형 AI에서는 이제 생성형 AI가 잘하는 게 이제 코드를 잘 만들죠. 그래서 기존의 AI를 우리가 만들고 학습하는 데 이제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AI의 가장 이제 그 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항상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그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므로써 기존의 AI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 AI가 잘하는 뭐 그런 방대한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요약하거나 인사이트를 검색해서 기존의 AI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그런 유스 케이스로는 생성형 AI가 잘하는 그런 그 대화식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존의 AI 애플리케이션이나 기존의 AI를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이제 언제든지 접목이 돼서 우리의 어떤 유스 케이스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실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제 고객을 대면하거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그 업무를 하는 이제 기업들은 아마 고객에 대한 이제 불만, 컴플레인을 대응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체계를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웹이나 이메일이나 뭐 그런 전화나 다양한 채널로 고객의 불만이 왔을 때 그 고객에 맞는 최적의 어떤 대응 방법을 찾아내서 대응하는 게 이런 이제 불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실 텐데 만약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이 시스템에 우리가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 더 향상을 시키고 싶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 생성형 AI가 어떤 뭐 문서를 막 요약해서 답변을 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우리 회사의 그런 복잡한 업무나 또는 그 고객에 대한 최적화된 어떤 대응 방법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왼편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이제 고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정 고객이 우리 회사에 굉장히 막 장황하게 불만에 대한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오게 되면 일단 이제 LLM 모델이 그 장황한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일목요연하게 서머리를 만듭니다. 서머리를 만든 다음에 그 서머리 만든 내용을 이제 저희 세스의 바이아 AI 분석 플랫폼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면 그 고객이 이제 그 불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어떠한 유형의 불만인지를 이제 판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최적의 대응이 될지를 넥스트 베스트 액션을 이제 이 안에서 AI 모델 기반의 어떤 최적의 그런 대응 방법을 찾아냅니다. 찾아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LLM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면 LLM이 그걸 다시 고객한테 전달 가능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저 문장을 사실 바로 고객한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담당자가 한번 리뷰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고객한테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실제 이제 저희 바이아와 LLM 모델을 이제 적용해서 구축된 유스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LLM이 한 역할을 보시게 되면 고객이 최초에 이제 그 우리한테 전달한 어떤 문장을 요약하는 데 활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석 모델이 만들어준 대응 방법을 다시 고객한테 전달하는 데 LLM이 활용이 되었죠. 그렇죠?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고객한테 전달이 필요한 실제 고객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최적의 대응 방법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이제 세스 바이아가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스 바이아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동하기 위한 부분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이런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적용된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불만 처리 건수라든지 평균 대응 건수, 뭐 시간, 뭐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 어떤 ROI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제 사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LLM을 가지고 고민했던 관점에서 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의 영역에 있었고 RAG나 파인 튜닝의 영역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와 그런 기존의 AI를 접목을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수준의 답변이 아니라 특정 고객에 대한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고객에 대한 어떤 분석 기반의 맞춤형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그런 특정 비즈니스 업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기존의 AI와 생성형 AI의 접목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이미 수많은 업무들이 기존의 AI를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용에 대한 그런 이제 유스 케이스가 많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LLM의 활용을 더 이제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신다면 그래서 기존의 이제 AI와 생성형 AI를 접목함으로써 훨씬 더 이제 그런 유스 케이스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세스는 이제 생성형 AI에 관련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관점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세스 바이아는 저희의 이제 분석 플랫폼인데 이 분석 플랫폼과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그 비즈니스 혁신을 도와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세스 바이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스 코파일럿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세스 바이아가 분석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래밍도 하고 모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하게 되는데
또는 이제 저희 바이아 기반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어떤 금융 솔루션, 뭐 제조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바이아라는 그 제품 내에 생성형 AI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코딩을 자동으로 한다든지 분석을 자동으로 한다든지 뭐 대시보드를 자동으로 만든다든지 우리가 비즈니스 업무 자체를 우리가 대화식으로 한다든지 등등 해서 이제 그 두 번째 개념은 첫 번째는 이제 LLM과 바이아를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적용하는 유스 케이스 관점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바이아 분석 플랫폼에 생성형 AI가 이제 접목이 돼서 이제 분석 과정이나 비즈니스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 개념은 이제 합성 데이터 생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머신러닝을 할 때 이제 흔히 뭐 우리가 레어 이벤트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레어 이벤트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뭐 제조 같은 경우는 어떤 품질 불량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야지 그거 기반에 학습된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불량이나 품질 오류 그런 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프로드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기나 이런 실제 사기가 발생한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지 그 기반에 학습이 되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 임상 실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임상 실험 환자들을 모으고 이런 이제 실제 모델을 돌려보고 하는데 많은 비용이나 이런 게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을 위해서 이제 통해서 데이터 자체를 이제 현실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걸 이제 우리가 합성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바이아에서 이런 이제 합성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AI의 활용에 대한 어떤 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접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오전 세션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오후 세션에 실제 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데모와 유스 케이스를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오후 세션도 한번 이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소개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본다면 이제 생성형 AI의 적용이 유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한 이제 판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고민하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조직의 폭넓은 이제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생성형 AI, LLM만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AI 전반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와 AI를 서로 달라진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조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접근 방법으로 보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 세스 바이아가 생성형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합이나 인터페이스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업무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